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자, 옛날에야 암하면 불치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요즘엔 아니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암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살아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게 암보험, 그중에서도 재진단 암보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든든하게 암보장을 꾸려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특별히 심혈관 질환의 확대된 진단비와 수술비를 주제로 여러 가지 보험들을 비교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 보험이 궁금하다 혹은 소개해드리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신 분들은 02-3153-2662번,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채팅 통해서도 함께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겹게 들으셨죠. 하지만 여전히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이게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소리인데 요즘에는요, 더욱더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는 게 재진단 암 보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암보험 있어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보험 중에 하나죠. 암보험.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 알짜배기 보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보험은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암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가입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암이 걸릴 것 같대요. 내가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내가 암이 걸릴 것 같다. 이러면서 암보험 문의 주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암보험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족력 있으시는 분들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동료나 아는 지인들 분들 사이에서 암 환자가 나오게 되면 또 두려움도 오지만 암보험 하나 더 준비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게 또 암보험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도 더 암보험을 절실하게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그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암에 걸렸던 분들, 다시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암 진단 받고 암보험을 다시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암에 걸리셨던 분들이 내가 치료받고 있는 동안 매년 진단비를 생활비처럼 치료비처럼 매년 나오는 계속 주는 재진단암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보험 가입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은 어떤 거예요? 전체가 최초 1회한 한 번만 주는 암보험이죠. 자, 내가 암보험 2개, 3개를 가입하고 있었어도 내가 만약에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럼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각각 진단비 받고 암 진단비는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갖고 있는 암보험은 최초 1회합니다. 그래서 내가 암을 치료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암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절실한데 또 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 번만 주는 최초 암과 그리고 내가 치료받고 있는 동안 계속 진단비가 매년 나올 수 있는 그런 보험을 함께 세팅해서 알짜배기 보험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암이 뭘까요? 암은 세포예요. 세포죠. 어떻게 해요? 무절제하게 장기를 파괴하는 조직이다. 자,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몸에는 세포 활동을 하는데 우리 세포 활동을 10개가 한다. 그러면 10개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죽죠. 그럼 새로운 세포가 또 10개가 나와서 다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새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10개가 11개, 12개가 나옵니다. 그럼 추가로 나오는 두 세포 중에선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자리에 비집고 이렇게 앉죠. 근데 그중에서 추가로 나온 그런 세포들이 남의 집에 비집고 있으니 나는 미안하니까 활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바로 양성종양입니다. 양성종양.
우리가 보통 양성 종양은 여성분들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갑상선암이나 유방이나 자궁에 혹 있는 거 정기적으로 검사하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건 어떻게 해요? 종양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커지면 또 절제해서 떼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종양이 활동하지 않는 거를 우리는 양성 종양이다. 그런데 남의 집에 비집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옆에 침투하고 번식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아주 근성이 나쁜 종양이 바로 악성 종이에요. 악성 종양. 우리는 이거를 일명 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성이 나쁜 이런 악성 종양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치명적인 질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만큼은 탄탄하게 여유 있게 든든하게 준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암이 우리가 평생에 3명에 1명 이상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다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너도 나도 암 환자 많이 보게 되지. 이제 암보험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요 4가지를 제한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암으로. 유사암을 제한 모든 암. 야, 유사암은 뭘까요? 유사암. 암과 유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암일 수도 있고 암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 발병률도 높고 완치율도 높고 치료비는 적게 드는 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예전에 일반암에서 유사암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 외에는 어떤 게 있어요? 경계성 종양. 자, 이거는 암이 아니죠. 종양이죠. 경계에 있어요. 경계에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 종양인지 나쁜 악성 종양인지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경계성 종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제자리암은 어떤 암이에요? 암은 암이죠. 근데 아직 활동을 안 해요. 뿌리를 아직 안 내렸어요. 연기 상태가 바로 제자리암입니다. 연기 상태가. 그리고 기타 피부암, 우리 피부에 뽀드락지 나듯이 암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는 유사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 유사암 4가지를 제한 모든 암은 뭘로 준비한다? 일반암으로 준비한다. 자, 이게 바로 최초 1회암, 한 번만 주는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냐? 재진단암. 그죠? 오늘은 이 일반암 최초 1회암 주는 거하고 재진단암입니다. 재진단암. 요거를 같이 준비하시는 방법. 그래서 최초 1회암은 한 번 받고 계속적인 치료비에 자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진단암을 추가로 포커스를 맞춰서 암보험을 준비하면 훨씬 더 보장이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암은 어떻게 해요?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암을 치료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예전에는 암을 진단받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수술 먼저 했었습니다. 수술.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암을 진단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술 먼저 하지 않습니다. 수술 먼저 하지 않고 암세포와 싸우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암 덩어리가 점점점 축소되고 적어지게끔, 그래서 최소한 적게 만들어서 아니면 없어지게 하거나 적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주 수술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암을 어떻게 해요? 진단받고 통원에서 혈압약이나 당뇨약 먹듯이 어떻게 해요? 약물 치료나 아니면 우리가 수액 맞듯이 주사 치료로 한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달, 열흘씩 입원하면서 수술 받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한다? 진단받고 통원하기 때문에 이 통원 치료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비급여 치료죠. 비급여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해주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의 혜택이 전혀 안 되는 거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근데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는데 나라의 혜택이 되는 치료를 하려면 나의 부작용이 크고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발전되는 의료 혜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거다? 다 비급여다. 그 결론은 나의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 치료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암은 어떻게 해요? 암이 됐든 암 치료가 됐든 암은 이제 사망이 거의 감소됐어요. 5년 이내 생존율이 이미 7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받고 통원으로 치료를 계속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치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치료 기간이 길지만 어떻게 해요? 치료 효과는 굉장히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의 나의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내가 암보험을 든든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한 번 주는 암 진단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만 받으면 주는 거기 때문에 최초 1회안으로 주는 암 진단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속 주는 암도 더더욱 중요하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 대부분 누구다? 암에 걸렸던 분들이 암보험을 준비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주는 재진단암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런 절실함이 조금 줄어들겠다 하는 얘기를 드려보고요. 자, 우리가 암에 진단받으면 나라에서 다 혜택을 해주고 본인이 5%밖에 내지 않으니까 돈이 많이 안 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주변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현대 기술의 발전된 의학 기술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 그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제대로 된 보험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암맘자를 보면 입구가 3개가 있었죠. 입구가 3개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집안에 암 환자가 생기면 그때는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 시대여서 집안의 입 3개가 산으로 간다 했어요. 그만큼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했지만 지금의 입구 3개는 어떤 거다? 치료비다. 그리고 생활비다. 그리고 단절된 소득. 이 구멍이 3개로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암보험만큼은 어느 보험보다도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려봤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진단암의 필요성이 왜 있냐면 대부분 최초 1회 안에 암진단비를 받게 되면 대부분 그걸로 어떻게 돼요? 대출 갚는 분도 있고 누구 꿔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 됐을 때 아니면 꾸준한 치료를 받았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원으로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통원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항암제 치료예요. 항암제 치료. 항암제 치료는 어떤 게 있어요? 주사 치료도 있고 혈압약 받듯이 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이 항암제 치료가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그래서 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실적으로 치료받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 한 달 월 평균이 400만 원 돈 됩니다. 보통 3년 전후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년 나오는 진단비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든든한 치료비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초 한 번만 주는 암 진단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기본으로 최초 1회 주는 암 진단비를 깔고 가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자, 계속 주는 재진단암은 자, 최초 암 발생 시 요럴 때는 어떻게 해요? 최초 1회 안 주는 암 진단비를 여기서 받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항암 치료 꾸준히 하죠. 매달 약 처방 받아서 계속 치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내가 가입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이면 2,000, 3,000이면 3,000. 매년 내가 치료받고 있는 동안은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재진단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번째, 3번째 암. 전이 되거나 재발하거나 했을 때 계속 매년 나오는 게 재진단암입니다. 그래서 최초 1회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진단암을 같이 탑재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굉장히 든든한 암보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진단암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최초로 한 번 받는 암은 한 번 받으니까 더 이상 안 주잖아요. 내가 위암 진단받아서 보험사에서 진단비를 받았는데 다음에 대장암이나 다른 쪽에 전이가 됐다 했을 때 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던 분들은 다시 보험을 들고 싶어 하는 게 절실하다고 했어요. 자, 계속 주는 재진단암은 왜 필요하냐? 자, 내가 처음에 최초의 진단을 받았지만 내가 다른 데로 전이가 됐어요. 전이가 됐어요. 그럼 재진단암에서 가입한 금액이 나오겠죠. 아니면 내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요. 내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어요. 이래도 계속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매년 치료를 하고 있다면 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자리에 새로 생겼어요. 생겼어도 또 매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내가 직장 생활하면 연봉으로 받듯이 3,000만 원 가입하면 3,000만 원씩 매년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이것처럼 든든한 게 없죠. 받아서 치료비도 쓰고 생활비도 쓰고 간병비도 쓸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최초 1회안으로 암 진단비도 받지만 내가 이렇게 재발되거나 아니면 계속 치료했을 때 계속 매년 나오는 이 재진단암을 탑재했을 때 보험료도 한번 궁금하죠. 자, 암 진단비는 유사암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그죠? 똑같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1,000만 원. 물론 여기 최초 1회안 주는 거를 뭐 2,000, 3,000
이렇게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기존의 암보험은 우리가 한두 개 이상은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재진단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암보험 2개, 3개 갖고 계셔도 재진단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보장 분석하고 증권 분석해도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진단암이 얼마나 필요한 담보인지를 한 번 더 부각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일반암 1,000만 원, 유사암 1,000만 원입니다. 각각 1,000만 원 지급되고요. 자, 내가 암 진단 받으면 최초로 1,000만 원 지급 받으시고 내가 1년 후부터 재발하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 항암 치료하고 있어요. 내 몸에 암세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매년 2,000만 원씩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납입 면제도 돼요. 내가 암 진단 받거나 뇌출혈이나 뇌경색 진단 받거나 뭐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받거나 했을 때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납입 면제가 되는데 일반암 1,000만 원, 유사암 1,000만 원에 재진단암 2,000만 원 넣었을 때 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자, 20년 갱신형입니다.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40세 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암에 발병될 수 있는 나이에 돌입을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내가 있는 보험과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는 보험이잖아요. 자, 20년 갱신으로 40세 남성분 24,000원입니다. 여성분 3만 원대예요. 그죠? 50세 계시는 분도 남성분 59,000원, 여성분 43,000원입니다. 자, 보험료가 너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럼 아까 재진단암을 2,000만 원씩 넣었잖아요. 재진단암을 1,000만 원씩만 가져가도 든든합니다. 그렇게 가져가시고 아니면 20년이 너무 짧다. 나는 30년 동안 쭉 그냥 똑같은 보험료로 오르지 않는 걸로 든든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40세 3만 원대입니다. 남녀분 3만 원대고 또 50세 계시는 분들 여성분 44,000원, 남성분 73,000원이에요. 자, 이 보험은 납입 면제가 된다 그랬어요. 20년 갱신이면 20년 갱신 될 때까지 납입 면제가 되고 보장은 계속 보는 거고 또 30년 갱신형 가져가시는 분은 30년 동안 납입 면제가 됩니다. 진단받게 되면. 그러면 일반암은 최초 1회안으로 받지만 재진단암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담보잖아요. 매년 내가 치료를 하고 있거나 나중에 재발하거나 전이되거나 했을 때 내가 가입한 재진단 만큼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혈압약이나 당뇨, 뭐 만성질환 계속 꾸준히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했더니 이 서류 떼라 저 서류 떼라 굉장히 복잡한데 보험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서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재진단암도 있습니다. 물론 할증도 아니에요. 표준치하고 똑같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 자, 똑같이 그냥 진단비를 1,000만 원씩 넣어봤습니다. 1,000만 원씩 넣어봤고 납입 면제도 똑같이 됩니다. 납입 면제 다 똑같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20년 갱신형 하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추가 보장을 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끔 보장을 크게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자, 40세 남성분 2만 원이 안 돼요. 여성분들 23,000원. 50세 되시는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 4만 원대. 여성분 3만 원대. 남성분 4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암 1,000만 원에 유사암 1,000만 원, 재진단암 매년 나오는 재진단암 1,000만 원까지 탑재했을 때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병력이 있어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도 있고 치료를 계속 받은 적도 있고 만성질환도 갖고 있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 그럼 나는 재진단암비 준비할 수 없느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1,000만 원씩 넣습니다. 일반암 1,000만 원, 그다음 유사암 1,000만 원, 그리고 재진단암 1년마다 매년 내가 치료하고 있거나 재발되거나 전이해서 내 몸에 세포가 암세포가 남아 있다. 그러면 매년 주는 재진단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병력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해요?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40세 되시는 분들 남성분 2만 원. 21,000원이죠. 여성분 31,000원입니다. 50세 되시는 남성분 55,000원, 여성분 4만 원이에요. 물론 이 보험료 산출은 병력이 있으신 유병력자분은 제가 납입 면제 적용 안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납입 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조금 더 인상이 돼요. 납입 면제 적용시키려면. 그래서 이렇게 유병자 플랜은 납입 면제 꼭 적용 안 시켜도 저렴하게 재진단암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준비하셔도 굉장히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진단암이 너무너무 좋지만 이 재진단암 외에도 내가 암 보장을 훨씬 더 든든하게 더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 굉장히 좋은 거 많죠. 질병 후유장애.
여기서 이제 위 전절제나 대장 전절제 하면 50% 후유장애 진단비 나오잖아요. 이런 질병 후유장애나 아니면 암 후유장애 이런 거 추가로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나 이렇게 위암 진단받고 위 전절제면 질병 후유장애 50%씩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신장이시나 난소 적출하게 되면 질병 후유장애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로 주는 암 진단비도 좋고 재진단하면 더더욱 좋지만 이거 외에도 이렇게 든든하게 후유장애 진단비 추가로 준비하셔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요즘 대세죠. 또 표적 항암 치료 받는 거. 왜? 한 번에 5천만 원까지 주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것도 굉장히 좋은 담보긴 하지만 있으면 든든한 담보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이거는 내가 표적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식약처 허가가 나야 주는 담보예요. 자, 최초로 주는 암진단, 내가 암진단 받으면 주는 거고 재진단하면 계속 항암 치료를 하고 있거나 새로 전이되거나 했을 때 매년 주는 진단비죠. 굉장히 좋죠. 얘는 어떻게 해요? 식약처 난 치료를 해야만 주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진단비하고 표적 치료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있으면 굉장히 든든한 담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만성질환처럼 어떻게 해요? 치료를 쭉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제대로 들어야만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발전하는 기술 요거 준비해서 꼭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재진단암이 없으신 분들은 재진단암을 꼭 추가로 준비를 하셔서 보다 든든한 암보험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당연해서 사실 옛날에 가입해두고 잊고 사는 대표적인 보험이 암보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꺼내보시면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암보험이 그리 충분치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요즘 정말 더 필요한 게 재진단암 진단비라고 하고요. 부족한 진단비도 추가하고 최신 암 치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만큼 저희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2만 원 내외면은 내 부족한 암보험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지금 연락 주시고 계시네요. 02-3153-2662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전화 주시거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실시간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은 약을 드시는 것 같네요. 3102님께서 혈압약에다가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유병자로 가야 되나요? 유병자 암보험으로 가져가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약을 드신대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암보험을 준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꼭 유병력자 보험을 들어야만 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유병력자 보험이라는 건 이미 표준체 건강보험에 할증보험료가 붙어서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내가 다른 질환이 없고 입원하거나 수술한 게 없고 단지 혈압약이나 당뇨약만 드시고 계신다 그러면 무서류 심사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다라고 고지만 해서 심사가 바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류 암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할증보험료도 안 물고 보다 표준치하고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약을 드셔도 충분히 건강체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먹는 약도 이렇게 똑같이 가져갈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6510님께서 방송 보시고 보니까 재진단암 보험이 참 든든한 것 같네요 라고 연락 주셨는데 보상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혹시나 보험회사가 조금 더 까다롭게 보상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보장받기 쉬울까요? 어떨까요? 재진단암 보상 나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최초로 한 번 받는 보험이 이제 조사 많이 하겠죠. 손해사정인도 나오고 보험사가 이제 조사를 많이 하겠죠. 최초로 나가는 진단비가 조사가 심하지만 재진단암으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쉽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사례로 2019년도에 암진단 받으신 분이 최초 1회 안에 암진단 받고 매년 3천만 원씩 재진단암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암보험이 너무 많아서 재진단암을 가입할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진단을 받고 나서 재진단암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절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강의에 이 재진단암이 너무너무 필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우리가 1년이 넘어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다시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보험이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부담 없이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 보장 추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프레일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암보험이 있어도 재진단암 진단비 이젠 정말 필수라고 하니까 내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의 암보험 오늘 한번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확대된 심혈관 진단비와 수술비라고 합니다. 어떤 게 얼마나 좀 보장이 커졌는지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2대 질환이 심장질환이랑 뇌질환이라는 건 암 다음으로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심장질환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가 방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성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요걸 자료를 준비하면서 최근 느낀 게 우리가 심혈관 질환 뭐 이러면 아 이건 다 나이 드신 분들의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나이 들면 혈관이 뭐 노쇠화가 되니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건 30대에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음식이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름진 음식,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 혈관이 끈적끈적해지면서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또 생기고 당뇨도 생기다. 즉 이런 것들이 다 혈관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30대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30대나 40대 초반인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다는 내가 병이고 근사치에 와서 내가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가 가장 큰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저처럼 찔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데 뭐 피자에 햄버거에 어제 바로 뭐 고기 드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이게 걸리게 되면은 실제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많죠. 우리가 네. 지금도 보면은 제가 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물론 암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우리가 네. 완치율도 높은 암이지만 그런 반면에 이제 늦게 발견하셔서 이제 사망으로 이뤄서 결국은 사망 1위가 암이더라고요. 그런데 2위가 심장 질환이에요. 저는 뇌혈관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심장이 많고 뇌혈관이 4위고요. 당뇨병, 그다음에 고혈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아 심장에 대한 것은 이게 뭐냐 계속 잘 띄워줘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망 원인이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뇌혈관 질환 우리가 2대 질환 하면은 심혈관인데 뇌혈관 질환을 보면 제가 여기 써놨어요. 100% 보장. 현재까지 뭐 100%로 보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뇌출혈, 뇌졸중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되는 거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현재 그러니까 보장해주고 있는 걸 100% 보장을 받는 거니까 크게 뭐 예를 들어 내가 좀 준비가 되어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보장을 받게 된다는 건데 문제는 심장질환이에요. 왜요? 심장질환이 우리가 급성심근경색이 굉장히 많아서 예. 나 급성심근경색 아니고 허혈성 심장질환 가지고 있어. 나 잘 돼 있어. 라고 대부분의 고객님들이나 이렇게 시청자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거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실제 심장질환의 55.8%밖에 안 하고 44.2%는 방치돼 있어요. 보장을 못 받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 44%에 해당되는 내용이 도대체 뭘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부정맥, 심부전 또는 빈맥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해 놓은 분들이 안 그래도 많아서 리모델링 이제 해드릴 때 그래도 허혈성 심장 질환이면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55%. 55%. 그렇죠.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근데 생각보다 네. 부정맥이나 심부전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 대표적인 게 협심증. 이게 50대 이후에 나타나고 70대 되면 협심증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제 저희 고객들도 60대 넘으신 분들 중에 뭐 친구의 친구 뭐 정말 협심증 많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고 부정맥도 역시 50대, 40대 후반부터 많이 나타나고 또 부정맥은 어떻게 보면 가끔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부정맥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건 살짝 가족력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심장질환이 굉장히 우리 저기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심장질환이 아까 40%밖에 안 되니까 그 40%가 지금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심장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심장질환 수술비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근데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많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들어요, 수술비가? 심장이나 뇌는 진단을 받으면 네. 거의 80~90%가 수술을 하셔요. 다 수술을 하는 네, 거네요. 암은 수술을 안 하고 아까 항암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심장이나 이런 쪽에 하신 분들은 100% 수술을 하시는데 우리가 심장 수술하고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지금 빨간 거가 이제 심장 수술 전체적인 거 관상동맥 우회수 즉 막혀갖고 옆으로 뚫어서 수술하는 수술비거든요. 연두색이. 그리고 이제 뇌 기저부 그러니까 뇌 수술이 지금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뇌 수술보다 심장 수술을 많이 하시고요. 그러네요. 심장 수술 비용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이게 2016년도 자료니까 지금 5년이 전 지금은 3천만 원이 훨씬 넘는 고비용 수술이 심장 수술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대한 그 대비를 즉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없으셔도 생각보다 이제 제가 뒤에 보험료를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요. 저희가 뭐 3대 진단비 묶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리 잘 가입해놨어도 절반 정도의 보장만 거의 그렇죠.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추가는 어떻게 해봐야 돼요? 네, 여기서 지금 제가 범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심근경색 보시면 동그라미가 네. 3개밖에 없어요. 그나마 허혈성 심장질환이 연두색으로 많은 것 같아라고 했는데 보면 급성 류마티스 열이라든지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 즉 기타 형태의 심장병 해갖고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백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부정맥이나 판막 수술 같은 거고요. 제가 오늘 이게 지금 A, B, C 보험사로 나눴는데요. 원래는 한 개 보험사가 작년 12월, 1월 달까지 해갖고 배타적 사용권이라고 해서 한 개의 보험사에서만 이 심장질환을 넓은 범위를 판매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 6월 달에 2개의 보험사,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3개의 보험사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 보험사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은 A보험사, B보험사 똑같이 보장을 해주는데 네. 보시면 A보험사에서 여기 급성 심막, 글씨가 잘 보이실까요?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 질환 이런 것들에는 A보험사는 XXX 돼 있죠. 예. 그리고 C사도 XX인데 B만 동그라미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런 쪽에 혹시 질병이나 우리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또 좀 더 내가 보장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B보험사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최근에 나온 보험들 사이에서도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이게 그냥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다 예.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시면 네. 자, 심방세동도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랗게 해놨죠. 기타, 심장, 부정맥. 자, 우리가 기타라는 말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분류하다 못하면 뭉뚱그렸을 때 우리는 기타라는 말 쓰죠. 그래서 지금 보장의 범위가 넓은데 이것을 아까는 잘해준다는 동그라미표 많은 B보험사가 X예요. 거기서는 오. 보장을 안 해주고 예. A하고 C보험사는 해준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장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보시면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드러나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심부전 수술, 부정맥 수술, 심장 판막 수술 이거는 제외예요. 아예 못 받는 거예요? 네,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그 표에서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해당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최근에 또 열려 있는 게 5대 혈관 진단비예요. 지금 이 5대 혈관 수술비를 1,000만 원 이상 주고 있는 보험사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요거를 쉽게 설명을 예. 드릴까 고민하면서 제일 좋은 게 보험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A보험, B보험, C보험으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때 A보험사의 그 A플랜인데 오. 보시면 예. 여기에는 이 보험사에는 기본으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사망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뇌혈관 진단비도 요즘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 굳이 1과 2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1과 2를 보험료를 합산해 보니까 오히려 더 비싼데 보장 코드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굳이 나누실 필요 없는데 새로 생긴 게 심혈관 1, 심혈관 2예요. 그러면 허혈성 진단비보다 제가 여기 노랗게 줄을 쳐놨는데 오, 예. 1,000만 원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죠. 허혈성 그러네요. 진단비는 30세에서 3,800원인데 비해서 심혈관 1은 6,160원, 거의 2배에 가까우게 비싸다는 거. 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빈맥, 부정맥 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험사는 이거를 1,000을 가입할 수 있는가 하면 어디는 허혈성 진단비를 1,000만 원 들어가면 심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밖에 못 들어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혈관 수술비가 이 회사에는 있어요. A플랜에는. 자, 심혈관 수술비는 아까 말한 수술비가 다 들어가요. 심장 수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허혈성 수술이 아니라 심장 수술, 뇌 수술. 그래서 100% 보장이 다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여기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도 4,500원인 거에 비하면 여기는 6,100원이에요. 그거는 돈이 비싸다는 얘기는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거거든요. 몇천 원 추가해서 보장받을 확률은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교해서 내가 그쪽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한 네. 거예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30세 남자가 이렇게 가입했던 67,000원이고요. 여자는 4만 원이에요. 자, 이거를 쭉 가져가서 60세를 해놨더니 얼마가 나왔는 남자 같은 경우 똑같은 보장인데 13만 원이 나왔어요. 자, 저는 이런 중요한 질병에 가해서는 물론 지금 내가 50대 되어 있거나 40이 되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그 시점에 맞춰서 가입을 하시겠지만 혹시 아직 자녀가 있으시고 30대 자녀가 있으면 무슨 그런 게 애들한테 필요할까? 아니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면 이거 같이 돈을 버는 거라서 요거를 제가 복잡한 표를 만든 이유가 30세와 60세를 해놨고 자 60세 이후에 왜 표를 안 만들었냐면 여기에는 보장이 또 팍 줄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60세 이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질병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이렇게 보장을 주는 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보험회사가 손해라서 보장이 반으로 줄거나 반보다 더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질병은 일찍 가입하시는 게 유리해요. 자, 요 플랜 B는 두 번째 회사예요. 두 번째 회사인데 여기에는 상해 사망이 1억 5천이 들어가는 대신에 여기도 허혈성 심혈관 1, 심혈관 2로 이렇게 여기도 나눠져 있네요.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심내혈관 수술비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허혈성 심장 수술비와 심장 수술비. 그러니까 뇌와 심장을 다 받으시려면 뇌혈관 수술비와 심장 수술비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B회사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는 112대 질병 중에서 15대 질병 수술비가 2천만 원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이 2천만 원 수술비에 심장과 뇌 수술비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자, 요거를 그래서 보면은 30세 남자가 5만 6천 원인 건데 이게 60세 남자로 가면 100세도 아니라 90세로 갔는데도 14만 원이 돼요. 2배보다 더 비싸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얀색 부분이 여자분인데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싸요. 자, 남자들 특히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A보험, 아까 A플랜에서는 유병자가 이 심혈관을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혈관 질환 쪽은 유병자분들 그냥 거절되신다고 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플랜에서 325 유병자 보험에 그게 가입이 돼요. 예. 그래서 심혈관 1, 심혈관 2는 되는데 그 대신 아까 얘기했던 112대 질병 수술비가 앞에선 2천원을 줬던 거를 유병자는 1,000만 원만 줘요. 그래도 얼마예요? 그쵸? 받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부분까지 조금 비싸지만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병자이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플랜 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여기는 뭐 심혈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특정 심혈관 진단비라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요거는 심장과 뇌를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네. 그래서 요건 1,0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는 5대 혈관, 그러니까 4대 혈관 비싼 비에 진단비로 또 1,0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B 플랜에서 수술비도 받고 4대 혈관을 내가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하시게 되면 진단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년 갱신력으로 넣었더니 3만 원, 4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요거를 복합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뭐 확대된 보장이 새로 나왔다는데 이거 모르는 척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나 비교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아예 없으신 분들이랑 이거 보니까 좀 추가를 해야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골라가야 될까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 가입해 놓으셨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네. 자, 뇌혈관 질환은 관계없어요. 다 100%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허혈성 심장 질환만 가지고 계신 분은 요 혈관 보장을 꼭 추가를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없거나 아니면 아직 생각 고려 중이신 분들 중에는 고혈압, 당뇨, 협심증, 심장 질환, 가족력 있으신 분 또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경고, 약 먹기 직전이신 분들은 진단을 받아버리면 가입이 어려워요. 아니면 유병자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아직도 뇌출혈, 또 급성심근경색, 이게 이분들이 제일 속상해요. 아직도 보시면 제가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리모델링하면 아직도 뇌출혈만 갖고 계시고 급성심근경색만 가지고 계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방송 보시고 또는 가족들에게 이런 부분은 서로 권유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제가 추천을 한다면 아까 드렸죠. B 플랜하고 C 플랜을 2개를 가져가시면 C는 갱신형이니까 저렴하거든요. 이렇게 2개를 가져가시면 완벽하게 심장 질환을 보장받으실 수 있고 어떤 뭐 3천 넘는 수술비라고 해도 든든하게 아주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도움되는 꿀팁 주셨습니다.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 2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흔해서 준비를 당연하게 하시기는 했는데 잘못 좁게 가입을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 참 많다고 합니다. 연락 한번 주셔서 중년이 넘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분들의 2대 질환 중에서도 지금 확대되어 있다는 심혈관 질환에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B사랑 C사랑 조합해서 가져가는 게 나와 있는 보험들 중에서 가장 넓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중년 넘으시면 암보다 더 위험한 만큼 꼭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진옥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어요. 자, 방송 보시다가 나도 저 보험 좀 알아보고 싶다 혹은 내가 가진 보험에 리모델링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2번 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5788님의 문자 지금 강의 보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네요. 자, 김정도 전문가님께 49세 여성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신 30년 갱신형 암보험이 괜찮아 보인다고 하시네요. 자, 그런데 기존에 암보험이 있으신데 이분은 원하시는 게 재진단암 보장이랑 요즘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 표적항암 치료비 이걸 원하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원하는 것들만 가져갈 수 있냐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혹시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4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은 갱신형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암보험에다 추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 담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거에 이런 담보가 그때 당시에는 또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추가는 안 됩니다. 질병 쪽이라. 그래서 이건 추가 보완으로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새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기존에 암보험이 이렇게 있으셔서 재진단암이나 뭐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 정도를 이제 추가로 하고 싶으시면 보통 이거는 암보험이기 때문에 이 두 담보만 딱 선택해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아까도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으로 상해 사망과 또 암 진단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미 기존의 암보험을 갖고 계시니까 암보험 암 진단비는 뭐 100만 원만 넣고 상해 사망 기본 탑재해서 재진단암 진단비와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충분히 탑재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중후반에 계시니까 30년 갱신 선택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진단비 있으시면 이건 최소로 가져가시고 원하시는 재진단암 보장에다가 표적 치료비 좀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갱신형 이용해서 저렴하게 내 보험을 확 좀 보장을 넓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도착을 했습니다. 3177님께서 이번에는 50대 남성분이시라고 연락 주셨네요. 이분이 약을 드신다고 합니다. 혈압약도 드시고 당뇨약도 드시는데 또 3년 전에 무릎 수술까지 하셔서 심장의 뇌질환, 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랑 수술비를 좀 가져가는 보험을 제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의구심을 가지고 연락 주셨거든요. 자, 강진욱 전문가님, 이분이 가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먹고 있다는 것은 내가 혈관에 가장 지금 그 위험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빨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아까 B보험사에서 지금 325에 이 심혈관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수술비가 또 112대 수술비가 또 있다 보니까 저는 요거를 얼른 준비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는 합병증에 오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질병 중에 하나이고요. 그것이 이제 유병자로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행히 B보험사에서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그거를 넣어놨어요.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얼른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분은 타이밍 좋게 연락 참 잘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비사,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데 그냥 가입 가능한 이대질환 보험이 아니라 지금 가장 넓게 확대된 심장질환을 가져갈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니까 나도 약 먹는데 혹은 최근에 수술을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8067님의 메시지네요. 이분이 40대 미혼 여성이라고 하십니다. 강의에 나온 암보험을 준비하면 좀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할 것 같은데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서 좀 저렴한 걸 찾으신다고 하네요. 오래전에 엄마가 들어준 암보험만 있으시다고 하는데 재진단암만 준비하면 든든할까요? 라고 하십니다. 김정석 전문가님, 이분의 케이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40대에 계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네요. 예, 예전에 엄마가 들어놓으신 암보험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보장 기간이 굉장히 짧고 또 가입 금액도 그렇게 그닥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통 비갱신도 좋지만 제가 오늘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30년 갱신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진단을 받게 되면 기존에 엄마가 들어놓은 암보험과 같이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재진단암이 조금 궁금해서 문의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40대에 계시고 나이가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재진단암만 가져가기에는 기존 보험하고는 너무 보장이 약할 것 같다. 그래서 일반암도 최초 한 번 주는 일반암과 재진단암을 같이 구성해서 30년 갱신형으로 가져가도 보험료는 그닥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하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암 진단 받게 되면 납입 면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내지 않고 보장을 30년 동안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일정치 않으시다면 이렇게 갱신형을 활용해서 보장의 범위를 충분히 넓혀가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또 갱신의 전략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갱신형으로 내가 좀 부담되는 분들도 암보험, 옛날에 있어도 또 추가를 하는 게 대세라고 하니까요. 재진단 암에다가 무조건 암 진단비까지
넉넉하게 추가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는 1134님이십니다. 저는 당뇨병과 협심증 병력이 있는데 친정 엄마에게 물려받은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30대인 따님도 계시고 또 아드님도 있으신데 이렇게 젊은 아이들에게도 설명해 주신 심장질환보험이 필요할까요? 라고 또 아이들의 그런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강진욱 전문가님, 30대 따님과 아드님 젊으신데 지금 가입하는 게 좋은 걸까요? 네. 아마 30대 젊은 분들은 정말 내가 무슨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드느냐 하지만 아까 제가 보험료를 복잡한 표를 보여드린 이유 중에 아까 보여드렸죠. 30대와 40대에도 벌써 보험료가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뜁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게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낮아서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해마다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30대, 40대 아주 건강할 때 정말 우리가 얘기할 때 깨끗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깨끗할 때 내가 원하는 보장을 쏙쏙 골라서 가입을 하면 돈 적게 들이고 보장은 크게 가져가실 수 있어서 적은 돈으로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특히 이렇게 어머니한테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딸이나 아들한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력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은 제가 이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보험금 지급하면서 드렸던 사례들을 보면 진짜 무서울 정도로 가족력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꼭 준비해 주시는 거 정말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가족력이 있으시면은요, 우리 아이가 좀 어리다고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는 것도 억울한데 보험료까지 비싸지면 억울하니까요.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은 조금이라도 빠르게 아래 전화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2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도 오늘 소개드린 암보험 그리고 혈관질환 보험들까지 넉넉하게 추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